자,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우선 이제 고음을 공부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원했던 거, 그리고 제가 갈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20여 년 전에 제가 이 고음을 접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 저 인터넷으로 쓸 수 있는 데는 다 쓰고 사람한테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반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도 굉장히 수긍하는, 왜냐하면 너무나 과학적인, 너무나 그냥 환상적인, 그러니까 환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인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해왔었더라면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애들이 크고 있는 입장이 돼가지고 뭐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학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 되고, 그래서 또 유튜브를 또 방송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때 시작할 때 그런 걸 느꼈는데, 이제는 일반 사람도 확연하게 그 상태가 보이는 그런 현상까지 보이고, 그것이 단지 국내에서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건 진짜 우주적인 차원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겠구나. 자, 왜 이 지구적인 변화를 왜 우주적인 변화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구는 바로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어떤 위치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상에 바로 십천이 열리는 곳이 바로 이 지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우리 조상님들을 알고 고조선을 떠나면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 아리랑에 담긴 얘기가 십리도 못 가서 발표한다. 10차원 세계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은, 찾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십리도 못 가서 발표한다. 그것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라는 얘기예요. 십은 뭡니까? 열이에요. 우리가 숫자를 셀 때도 기수와 서수가 있죠. 서수 셀 때 열이죠. 자, 우리가 기수를 쓸 때 기수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숫자적으로 그냥 딱딱히 하는데, 서수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가 제식훈련 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제식훈련 많이 했습니다. 뭐 교련도 했고, 근데 요새 학생들은 군대를 가야지 제식훈련을 하고, 여자들은 제식훈련을 해서 모르겠죠. 할 때 1, 2, 3, 4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래야지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열 이렇게 되죠. 열리는 겁니다. 자, 수초에는 엄청난 우리 삶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숫자 그 자체가 하나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열리는 세상. 열리는 세상이 뭡니까? 바로 개벽입니다. 열개자, 열벽자.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문이 열려야 돼요. 사람 마음이 물리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열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이 열리는 과정은 굉장히 힘이 들죠. 근데 그런 과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 자꾸만 모든 종교에서 어떤 도덕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착하게 사느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것은 몸을 열게 만들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름철에는, 우주의 여름은 사람이 열리지가 않아요. 왜? 우주 기운이, 하늘 기운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 기운이 열릴 때가 됐습니다. 즉
가을 기운이 이미 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선천 역사의 정리를 하는 그 포인트를 보여주는 점이 바로 미 대선입니다. 자, 미국은 뭐죠? 미국은 지역적 태방이에요. 우리는 감방이에요. 감방은 열매고 태방은 꽃이에요. 자, 미국에 이렇게 민주주의 꽃을 피웠던 그 미국이 이제 굉장히 난잡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난잡하게 되고 있는 그 자체는 뭡니까? 꽃이 떨어진다는 얘기. 물론 또 다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 보수 우파가 원하는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자, 이런 추세는 자 지금 이 미 대선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악의 세력. 이 눈이 확연히 보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딥스테이트라든지 일루미나티라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얘네들이 왜 중국을 붙잡고 중국은 전에도 말했죠. 하나의 추구예요. 추구가 뭐죠? 제사 때 옆에다 놔두는 지푸로 만든 개죠.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그 개를 불사릅니다. 중국은 그 불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들이 그러니까 우리 72억 인구 중에서 5억만 남기고 다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때가 이렇게 되었다. 때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우주의 어떤 표상은 다 현실적인 어떤 사람의 삶 속에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인간의 삶 자체는 선과 악이 다 공존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나쁘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악이라는 게 뭡니까? 선의 반대말은 악이 아니라 불선이에요. 악은 서로 믿지만 서로 등을 돌려 있는, 그러니까 버그마자가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표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달라진 마음, 서로 어긋난 마음이 바로 악이에요. 나 자신만 살기 위한 나뿐만, 그게 뭡니까? 나쁜 인간이에요. 나만, 오로지, only 요거게 나뿐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나쁜 인간들이 설칠 때가, 이제 선천 세상이 문을 닫으면서, 제가 선천 구청 개념은 전에 한번 우주별의 원리 조금 이야기하면서, 그냥 테두리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더 자세하게 하지 않고, 선천의 어떤 마무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국 화하족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사는 신농시족입니다. 자, 그 일을 맡았죠. 그 일은 뭡니까? 바로 인종청소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종청소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데 자기들도 같이 사그러든다는 얘기죠. 그냥 절멸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송 정지를 당해서 저번 주는 방송을 안 나갔죠. 근데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고,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이라든지 제가 이제 명단을 갖고 있는 한 20명 정도 된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또 다른 분한테 보냈는지 몰라서 많이 또 보셨더라고요. 이번엔 이것은 이제 방송 정지가 이제 풀리니까 이제 이것은 방영이 될 겁니다. 이제 너무너무나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12월 아닙니까? 이제 지금 12월인데, 자, 12월에, 자, 우리가 이제 경자년 하면은 내년 그 음력설이 지나기까지를 보겠죠. 그렇죠? 아니면 입춘 전까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지난해 운수가 음력 4월까지 가느니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4월까지 이 경자년 기운이 가겠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건 눈에 봐도, 그냥 일반 사람들 봐도, 이 뉴스만 봐도 엄청난 일들이 터질 거를 알 수가 있죠.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병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보면은 코로나가 왜 전 세계적으로 퍼졌나, 또 중국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보면 미 대선을 겨냥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 항상 그 중국 역사 자체는 남의 나라 뒤통수 치면서 남의 나라가 좋은 것을 다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습의된 족속들이에요. 이제 악이 판을 쳤던 선전 세상에는 그것이 효용도가 있고 쓸모가 있고 어느 정도 유용했으나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런 것이 절대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몸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을 계속 했잖아요. 그렇게 몸이 되어져 있으면 몸에 병이 안 생겨요. 있던 병도 다 물러갑니다. 자, 여기 강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고조선 역사를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 예전에 작년에 수업을 할 땐 그런 분들이었어요. 전부 다 남자분들은. 근데 요새 이제 오는 분들은 그것보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 과연 내가 어떤 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또 내 몸이 그 세계를 나갈 수 있도록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소식을 듣게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이때까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고 태울 줄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태울줄 수행을 한 36년 그렇게 했습니다. 36년까지 안 되겠네. 한 35년? 34, 5년 되겠네요. 했는데, 이게 보통 주문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한다고 그 기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엄청나게 고통과 고난이 밀어 닥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견디고 넘어서야지, 이제 태울줄 기운을 온전하게 받게 되고, 그리고 몸이 만들어지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만들어지니까 다른 사람도 몸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단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여기 사람들이 병이라는 게 단순해요. 그냥 혈이 막혀가지고, 기혈이 막혀가지고, 순환이 안 돼가지고 다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부, 오장육부의 균형만 잡아주면은 병이 안 생겨요. 근데 오장육부 기운은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뒤틀리죠. 조금 피곤하든지 또 먹을 것을 잘못 먹는다든지 하면 오장육부 기운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균형만 잡아주면 몸이 되어지는데, 되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운동을 또 해야 되고, 또 운동에다가 몸을 움직여야 되고, 또 거기에다 정신적인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마음은 신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신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나쁜 생각을 했다는 나쁜 신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죽게끔 하는 그 신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생각을 잘해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바로 보려면은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절대 바로 못 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으로만 보게 되는 어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요새 강의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남자분들은 요즘은 없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성분들은 이게 보는 시각이 다각적이에요. 그래서 그 심법으로 들어가면 그냥 확 열려버려요.
근데 남자는 안 열려요. 한 곳에 딱 물어가지고 한 것만, 하나만 위주로. 그래서 그때, 남자들 위주로 수업할 때는, 그때는 근무신고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근무신고도 전체적인 내용을 한 3개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무신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근무신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스스로 판단하게끔. 그리고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시간적인 개념,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태울주란 것이 어떤 몸에 어떻게 이르는가.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절대 혼자 하면 큰일 납니다. 다쳐요. 자, 근데 이 방송 보고 태울주 하다가 다치면 저는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런 수행을, 태울주 수행을 하게끔 나쁜 마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것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속성으로 태울 수가 있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스스로 많이 느끼고, 스스로 이제 그 순간순간의 몸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서로 보면서 서로 좋아하고 서로 웃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있다 보면은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공부하다 보면은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했죠. 고조선사 이 강의를 하는 것은 하나의 미끼라고. 그 왜 미끼를 던지냐? 잡기 위해서 미끼, 내가 뭐 어떤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을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남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대선생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스스로 깨어나게끔 때가 되면 다 뭉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하는 그건 사기꾼이죠. 자, 내가 뭐다 해가지고 하는 사기꾼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정확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만약 태울수 열심히 해도요, 근본 역사, 뿌리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구만 빨다가는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순이라 이런 말에 꽂혀가지고 신농시에 대한 염제신농시, 우리 고조선 초대 천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그 구절이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순, 그게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던 것이.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고수부님 선정기인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산 선생이 말씀하신 그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찾기가 힘들죠. 그것을 찾고, 그래서 신농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태울주의 기운이 내 몸에 이르는 것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거의 20년째 이 공부하니 20년 나니까 그 기운이 확 틀리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아, 내가 중국어를 공부했고 영어를 그래 평생 바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들을 가르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봐야지 되는 겁니다. 공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고 또 정산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알 수 있도록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믿지 말라 그래도 믿습니다. 무작정한 믿음을 강요해서는 그 사람 영혼을 죽이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선지후각이란 말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제 그 말 뜻을 어느 정도 알게 됐단 얘기죠.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각이 열린다. 그 각이 열리면, 자, 어떤 이야기, 어떤 선사의 얘기 있어요. 어떤 깨달음에 이런 선사가.
그 자기가 깨달음에 이르게 해가지고 열심히 수련하고 공부하고 했습니다. 산에서 물독이 있고 그냥 남들이 사는 그 모습대로 계속 살고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가지고 어느 순간에 확 열렸어요. 깨달은 걸 느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은 똑같았어요. 산에서 나무 기르다 또 물 기르고 그런 삶은. 근데 그 느낌이 세상을 보는 느낌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 결론은 뭐냐 또. 자, 이 삶은 영이 훈련장이다. 영혼이 훈련장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얼만큼 클 수 있느냐. 거기에다 관건을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 흔히 이제 묘지에 가면은 묘지명이 어떻게 학생, 부군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학생이에요. 배우는 그냥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곳은 배우다 가는 겁니다. 배우는데 어떻게 배웠냐? 이것저것 하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천국 가야 돼. 이거 아닙니다. 자, 우리는 배움을 통해 가지고 내 영을 살찌우는 겁니다. 배워도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역사를 알아도 가장 중요한 게 뿌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자, 여기 우리 이제 고조선 강의 들으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고조선 시대의 말이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문신고 쓰신 낙빈기 선생님께서 굉장히 뛰어나시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었던 것은 우리말을 몰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죠. 소남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같이 교류하시면서 우리말로 그 의미를 다 풀어내고 그 고조선 시대, 오제 본기에 나오는 그 왕들의 시대가 바로 고조선 시대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리고 고조선 다음에 한이란, 고조선 다음에 한이란 유신혁명한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모계제에서 고조선은 모계제였는데 한이란 나라는 부계제로 바꾸는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다 문자학을 통해서 찾아 나왔죠. 자, 나중에 문자학과 문헌학에 대해서 우리는 문헌을 보고 있다가지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헌학은 사실 공자학 보면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완전 엉망진창이죠. 여자를 남자로 이렇게 만들고 황제 위주로 역사를 만들었으니 역사가 제대로 기록될 수가 없었죠. 그것을 극복한 것이 뭡니까? 바로 문자학이에요. 문자 자체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조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이 하나의 낱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공부하는, 그렇게 공부하는 그 공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푸근해져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라는 게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은 왜 그렇구나. 남의 입장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든지 불교에서 자비라든지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라든지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여기 오신 분도 그런 말씀 하세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넓어진다, 폭이 넓어진다라는 말씀하시고 얼굴에 어떤 그늘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거구나. 바로 이 역사. 그러니까 저는 이걸 공부하기 전에 우주 변화 원리의 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 당구만 빨고 있었죠. 근데 당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미궁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머리가 맑지 못해요. 이건 아니구나. 하다가 그냥 현실 속에 그냥 살아가자 하면서 열심히 학원을 운영을 했죠.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영어 학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때부터, 내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 시작이 20년 전, 그러니까 1998년.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완전 저희 삶 자체는 방향이 그대로 잡혔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제가 강의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 당시 정리했던 다 내용들이에요. 다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을 20년 지나서 이렇게 쓸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 가리면서 그때 돈이나 들어보고 그때 왜 이거 했을까 하는 후회도 한 적이 있어요. 후회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을 열 수 있는, 그냥 펼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준 우리 성상훈 대표가 너무너무나 참 고맙죠. 고맙고 이렇게 촬영까지 열심히 해주시는 또 우리 본부장도 또 우리 이제 또 그 바톤 이어가지고 또 해주는 성경 사범도. 왜 성경 사범이냐면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운인 거고 이제 운이 열릴 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합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저만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같이 소통을 해야죠.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제가 물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촬영할 때 배우고 혼자 해도 되겠지만 난 저는 그런 거 못해. 그런 거 하기가 싫거든요. 그런 거 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죠. 자, 근데 이렇게 시간이 우연히 어떤 이제 만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일단 하늘의 대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늘의 대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대복이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왜냐? 바로 우리 조상을, 우리 한민족의 중국을 한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웅대한 기상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뜻깊은 일이고 이것을 또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귀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멀리서 대전에서 울산에서 또 용인에서 또 저기 인천 먼 곳에서 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고 그 귀한 분들에서 뭐 하나라도 더 해드릴 것이 없는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한 마음이 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아리랑을 부른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외내지하는 서로 사람을 아픈 그 자체를 알아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네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미중전쟁 이후 판세는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미중전쟁 이후에 판세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저번 주에 제가 강의를 한 거고요.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그 판세를 움켜잡을 만한 몸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 전에 제가 중국이 무너진다. 뭐 이런 것을 한 1년 전에, 한 4, 5개월 전에 이제 그것을 방영을 했죠. 그때 사람들이 중국이 어떻게, 그때는 중국 빵빵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무슨 무너지냐. 이렇게 헛된 소리 하지 말라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지금 보세요. 중국의 어떤 모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은 지금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때마침 그 중국의 장자석에, 그러니까 어떤 바위 석벽에 중국 공산당 망이라는 게 딱 쓰여져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 이제 중국이 망하면서 큰 변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그것은 닥쳐봐야지. 앞으로 그런 일은 당해보지도 않았고, 이후에도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옵니다. 그 일을 견뎌 이겨 나가려면 몸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강의 있지 않습니까? 강의도 예전에는 우리 이제 오후반은 그때 남자들만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분시를 필요해가지고 고조선사만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지금
오후반에는, 그러니까 저녁반이죠. 아까 그 저녁반에 오후반, 그러니까 2시에부터 하는 수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몸을 만드는 그런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고조선 사회학, 뿌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걸 또 알고 계세요. 자, 뿌리 역사,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아픈 이유는 기혈이 막혀서 아픈 거예요. 그 막힌 기혈만 뚫어주면은 그냥 낫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죠, 사람들이. 근데 제가 딱 보면 이제 보이는데, 이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대요. 그럼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자, 그게 올해 수행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욕심 없이 제 몸이 아프니까 제 몸이 오늘 낫기 위해 가지고 제 몸을 극복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제가 말을 했죠. 어떤 성신은 오지 말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왜? 그때는 그래.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분이 새로 오시는 분은 그 기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제는 모든 분이 다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게끔. 자, 제가 이제 어떤 그런, 제가 오지 말라는 그걸 왜냐면은 그런 분들을 제가, 막힌 차를 뚫어주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일주일 안으로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이제 제 자신이 너무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고도 이제 감수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야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오시는 분들은 섭섭하지 않게 오지 마세요라는 말은 이제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도 뜻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랬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열려야 돼.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영역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마치 이 영역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같은 사람 뭉치면 그 눈사람 굴리듯이 커집니다. 이제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전주 이씨는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전주 이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몸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판세를 움켜잡으려면 몸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 자, 윗 강의 제목은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알아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단지 현재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한다.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다. 자, 우리가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왜 그런가? 이것이 원인이 뭔가? 왜 그렇게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런 과정에 알게 되면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근데 원리를 모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원리를 안다는 건 그러니까 매듭이 할 때 꼭지에 매듭이 딱 푼 거예요. 천마디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원리를 모르기에 눈앞에 놓여있는 이 끝에 몰려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다. 2주 동안 방송이 정지되어서 방송은 나가지 않았지만 방송 촬영을 했고 그 방송은 아는 지인들에게 톡으로 보내졌다. 제가 명단 갖고 있는 분이 한 열 몇 분 돼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이 35회인데 돌아온 향림자의 중국 뽀개기가 33회인데, 아니 35회인데, 제가 이때까지,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80회를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따오 피직스하고, 따오 피직스이죠. 따오 피직스하고, 향림자의 중국 뽀개기, 돌아온 다시 중국 뽀개기까지 한 80회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 이제 앞으로 되어진 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새롭게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어떤 분들은 다시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네, 33번째,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이죠. 자, 미 대선에 중공이 개입된 부정선거는 중공을 절명케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얘네들은 마지막 수나 쓴 거죠. 어떻게 하면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오히려 중국을 망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희 33, 34번, 이제, 이게 연달로 세 개가 다 올라가지는 않고요. 이게 시차를 두고, 뭐,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하나씩 다 올라갈 겁니다, 다시. 근데 그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저번 주에 방송하면서 미중 전쟁의 판세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자, 이번에 이제 35번째 미중 전쟁 이후 판세는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그 판세를 움켜잡으면 몸이 되어져 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키포인트예요, 이 말에. 자, 이 말은 몸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방송도 이제 올라가므로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이제 악이 소멸될 시간이 임박하였기에 마지막 발광을 떠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왜 미국 대선이 난장판이 되었는가? 중공에 줄을 대고 있는 바이든이 미 대선에 중공을 끌어들여서 그러하겠지만 이미 명줄이 다한 중공이 너 죽자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달려들면서 우리나라에 한 것과 똑같은 짓을 미국에다 한 것이었으며 그렇게 간악한 놈들이 바로 짱깨 놈들이다. 짱깨들이 설치는 곳에는 항상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 되먹지 않는 놈들이 윗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면서 실력이 되지 않고 때가 많으니 때로 밀어붙이면서 그 짱깨들은 지독한 컴플렉스. 자, 살면서 중에 역사를 왜 중국인들이 왜 저럴까? 우리와 같이 피를 섞인 하나의 같은 역사를 이루었던 종족인데 왜 그럴까? 얘들은 우리한테 싸움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문화적 역량, 어떤 마음의 역량 이것이 닫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의 문화가 가장 발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춘추 전국시대예요. 춘추 전국시대는 제주만 되면 각 나라마다 인재를 받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자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또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각 사상이 꽃을 피웠던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화족들이 이제 우리가 문자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하니 그 문화가 굉장히 지금 한류에 미친 것처럼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 한류보다 더한 그런 문화에 대한 굉장히 그 욕구. 근데 자기는 할 수 없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잘 만들어 라는 굉장히 부러움이 시기로 넘어간 거죠. 그 시기가 지금 반만년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것이 화족들이 중국인들의 컴플렉스로 남아있게 된 거죠. 항상 화족인 짱깨들은 때로 남게 빼앗아 누리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열등감, 이것이 컴플렉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고 남에게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거만함이 더욱더 그들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그것이 또 싫어 계속 깽판을 짓는 것이다. 화족 자체가 굉장히 비굴해서 자기가 약할 때는 대가리 쳐박고 숨 죽이고 있다가 좀 살만하면 다시 머리 쳐들고 황제의 역할을 하려는 놈들이 바로 중국 화족들이다. 그래서 일루나미들이 이런 성향의 중국 화족을 이번 미 대선에 이용한 것이었으며 분명히 일루나미티 그들이 의도대로 되어지고 나면 반드시 토사구팽,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토사구팽시킬 것은 뻔한 시나리오다. 그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용만 당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가련한 족속이 바로 지금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신농신족과 화족들이죠. 자, 요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내가 조금 알 겁니다. 딥스테이트, 조지아주 가이든스톤 일루미나티. 이 조직이 궁금한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한 모든 자료가 나온 어떤 분이 이걸 보여주셨더라고요. 세계 단일국가 건설을 위해 세계 번째 민주당은 좌파를 내세우지만 실체는 인구 멸망 조직에 부역하는 집단과 한 통속이 되어 세계 민주주의 선거를 부정선거로
단일국가 밑그림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서 세계 인구 60억을 5억 이하로 만들고 단일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세계 인구를 통제하는 지구상의 단일 국가 건설을 2023년에서 2024년에 완성하기 위해 세계의 선거제도를 부정선거로 국가를 장악하라. 이것이 이제 일론 라미티가 이야기한 거라고 이렇게 뜨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초본제 구성을 진행하기 위해 세계 제3차 대전으로 새로운 신하고 인류에게 영원히 추앙받는 신이 되어 인류를 지배하기 위한 거대한 인류 말살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자, 이제 3차 대전은, 만약 3차 대전이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는 몇 번 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이 3차 대전은 병으로 판을 가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 어떤 무기로서도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무기로서. 단지 자기는 5천년 역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또 그 역사를 자신들이 이루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근데 이 고군분이, 그러니까 반반전의 문자가 너무너무 귀중하고 왜 알아야 하냐면은 이걸 통해서 보면 중국이 이때까지 거짓말이 역사였구나. 그러니까 중국이 이때까지 힘으로 물어붙인, 그러니까 까도 그 중심이 보이지 않는 양파 껍질 같은 족속이 화족이었고 까서 가다 그 안속에는 바로 우리가 앉아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주인 되면서 죽은 놈들처럼 애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계몽하고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족속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죠. 자, 그러나 지금 세속에, 시속에, 또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달할 수 없는 그런 공부죠. 요새 학교 공부는 보니까 시속에, 세속에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위해서 가르치는 공부이죠. 인간 본연의 중심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뿌리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연구한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것인데 중국과 마찬가지 것을 완전 무시해버리죠. 있는 자료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환상, 생각 가지고 만든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역사를 배우려면 단지 한반도에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국사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 그러니까 중국사가 바로 우리 역사입니다. 대륙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대륙사를 공부해야지 전체적인 세계사가 다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 현 인류 문명의 역사를 이룩한 것은 바로 그 중심에 우리가 있었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그 모습이 그대로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반드시 세계사입니다. 그리고 대륙사이고, 그리고 반드시 또 해야 할 것은 어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한자 교육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맹자와 공자리 아니라 적어도 중고등학교가 되면 주역 정도는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게 되면 다른 공부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공부하지 않고 그 지엽적인 공부하면 계속 그것만 하다가 그냥 시간 가는데, 어떤 원리를 알고 딱 그 공부가 들어가면 다른 공부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하나의 어학에 정통해 버리면요, 다른 언어 한 6개월이면 다 끝나버려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짓을 천지비 괴성으로 나타내는 상계, 선천 세상에는 허용되었지만, 후천 세상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그런 개망나닌 짓을 하려는 자는 오히려 자기가 당하게 된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미 미 대선 부정선거로 딥스테이트가 누구고 일루미나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그들의 음모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세상이 몇 년 안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일을 착착 진행했고, 자, 우리가 전에 요새 14.8 카드인가요?
뭐 1.48 카드인가 무슨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대로 지금 일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조롭게 실행되고 그 카드를 일루미나티들이 만들었다고 그런 말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미 대선에서 적나라하게 그 모습들이 보여준 것이었다. 나쁜 놈들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하다가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냥 판을 엎어버리는 짓을 감행하게 되고 그 일이 3차 대전으로 나타나게 된다. 아마도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생화학전으로 한마디로 병으로 쓸어버리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의 시작이 바로 한반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 전쟁이 어떤 큰 병, 대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솔직히 지금 여기에 강의 들어오는 사람 중에 근문신경을 공부해서 우리 시온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 오는 사람보다 여기 오니까 몸이 좋아지고 또 몸이 치료가 되니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전에도 말을 한 적이 있지만 고조선사를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하나의 미끼였다. 우리 시온의 역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면 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유가 더 크다. 몸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가? 이 몸을 만드는데 거의 40년이 걸렸지만 몸이 되어지는 방법을 알기에 여기 강의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속성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를 만드는 것도 자기 운수 소관이며 이런 말 듣고 미친놈,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나를 욕하는 도 있기만이다. 욕을 해요, 당연히.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냐, 한 정신병자죠. 정신병자란 말 듣는 것을 각오하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있기 마련이다. 아니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그 순간에 몸이 되어진 것을 자기가 느껴야 돼요. 여기 오면 이거 해주겠다? 그러면 그건 사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여기에 와도 몸이 되어질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되어질 사람과 안 될 사람의 비율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되어 있겠죠. 근데 전부 다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하면서 모든 많은 사람이 와라 그래도 한편으로는 오면 안 되는데 다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을 이야기를 안 했네요. 이번 강의는 오늘 12월이 되네 이제. 자, 12월 1일날은 근문신고 화폐집에 제전후 고향시대에서 근문신고에서 제전후 고향시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까지는 신농 주표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3일날, 토요일날은 12월 5일이죠. 12월 5일날 이제 근문신고 입문편 계속 이어서 곤편에 대해서 곤이 고조선 역사에서 굉장히 조선이 일어나는 그 역사적 과정에서 선자가 이 곤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그 강의에 대해서 요즘 이제 제정후 고향시 난생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고조선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당시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쉽게 평이하게 썼던 내용입니다. 근데 저번까지 방송 선생님 강의록을 조금 첨부해서 조금 내용 자체가 껄끄럽지 못하고 좀 어렵습니다. 일반 우리가 보기에는 그다지 좋지만은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껄끄러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공부할 때 쓴 내용을 다시 또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전후 고향시대에 이야기할 수 없을까 싶어서 쭉 찾다가 보니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청동이 명문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저 사망오제의 전설로만 전해올 때 나온 중국 신화 전설에 쓰여진 이야기를 보면 전욱은 중국 오제 중에 한 사람으로 중국 고대 전설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자, 사실 고조선 왕들 중에서 이 전욱 고양시, 근데 전욱 고양시라는 전자가
오로지 전자고 욱자가 멍할 욱자, 멍청할 욱자예요. 오로지 멍청한 임금. 근데 이 전후 고양식은 동그라미, 이 원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손남자 선생님하고 낙빈 선생님께서 정옥, 발을 정자, 구슬 옥자. 그래서 정옥이라고 다시 고쳐 읽었습니다. 사실 전욱이라는 이름 자체가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전은 오로지 전 또는 어리석은 전이라고 읽어. 욱은 멍한 욱으로 새김한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손남자 선생님은 고조서 문자에는 꽁자, 또 꽁으로 전후 고양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옥으로 읽어야 한다고 새롭게 말씀하신다. 정옥이라 읽는 것이 역사에 빗대어 정확하게 읽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되어진다. 사마천이 전욱이라 거짓 꾸밈한 것도 고조선 명물 보면서 영자를 정옥이라 고쳐 읽게 되었으며, 그냥 옛날의 위대한 왕들은 하나같이 대체적으로 알을 깨고 나오고 그것을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도 안 한 채 그냥 믿어왔는데, 그 신비한 난생설도 왜 생겨났는지 제정후 고양시 당시 상형 문자를 보고서야 글자를 잘못 읽은 데서 연유했음을 알겠는데, 여기 알이죠. 알 같지 않습니까? 난생설은 보통 신농시 족계통은 거의 다 난생설 있는 그 민족들은 전부 다 염제 신농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후고양시는 염제 신농시의 손자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락 선생님의 근문신고에서 밝혀낸 바와 같이 고양시를 기록한 것을 통하여 부모는 누구이며 이름이 무엇이라고 명명했는지를 명확히 알아낼 수가 있었다. 자, 제정 고양시의 아버지인 희와 주씨가 고모님이며 누님에는 대진씨 뉘조의 딸인 상희에게 머슴살이 가서 낳은 머슴애였다. 진시황제 시절에 재상이었던 여우리가 천하의 확자를 모아서 새로 꾸민 여시춘추의 물궁편에는, 자, 우리 여시춘추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건데요. 그 공자가 쓴 춘추가 너무나, 춘추 필법으로 써가지고, 어느 때 뭐가시 뭘 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래가지고 역사를 다 각색해버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없어진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모든 학자들 모아서, 그다음에 여부리가 재상이었죠. 모아서 만든 것이 여시춘추였는데, 이것이 한나라 때 거의 다 소각이 됐어요. 근데, 몇 개 남은 편 중에 몇 개 있습니다. 희와 점월, 희와 점일, 상이 점월이라. 희와는 해를 점하고 상이는 달을 점하고, 그래서 상희와 희와일, 희와를 해석해 내므로써 비로소 조의 일과 월이 왜 생겨났는가의 역사 사실에 문자의 발전에 맞물려서 생겨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즉 하나님, 일시, 신농시 아들인 햇님이 하느님의 딸인 달님에게 장가감으로써 사람이 바른 씨가 생겨 나타난 전대미문의 진실이 고조선 문자가 해석됨으로써 조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바른 씨알, 이 고조선 문자로 동그라미 또는 이거죠. 동그라미죠. 라는 글자로 나타내면서 전욱을 정옥이라 읽어야 타당할 것이다. 사마천은 사기 오제본기에서 전욱 고양은 황제의 손자이자 창의 아들이다. 그는 침체가의 지력이 뛰어났기에 사리에 통달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조선 즉 오제본기가 목의 사이를 북의 사이로 잘못 꾸며 해석한 것이며, 고의로 제종 고양시를 외할아버지인 황제의 직계 손자로 거짓 꾸명하였는데, 이것은 주나라를 천하의 뿌리를 기본으로 도통사상을 꾸며낸 공맹 유가의 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특히 정옥을 창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창의는 남자가 아니라 정옥이 어머니로 여자를 말함을 청동의 명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상이죠, 그렇죠? 중국의 사설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창의를 남자로 해석하고 있다. 왜? 황제 위주로 역사를 꾸미려니까 여자를 남자로 바꿔버린 거죠. 희와 점일, 상이 점월이란 말에서 우리는 조자에 일과 월이 생긴 연유를 알 수 있으며, 또 일시,
희화와 월시 상이가 부부가 되어 역사의 문이 열려 사실상 인류 문명이 효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전에는 신동시 이전에는 군혼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씨만 떨어뜨리고 어디로 가버려서 어디 가버려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성인 무부란 말이 우리 중국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성인은 아버지가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죠. 근데 사실 이렇게 정리된 사회가 결혼제도를 만들고 혼인제도를 만들면서 이제 정형화된 역사의 창조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내용과 해와 달을 낳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신농시 하나님의 아들인 햇님과 뉘조 하느님의 딸인, 왜 하느님이 아시죠? 하느님은 이제 우리나라 사전 보면 하느님의 방언이라 이렇게 봤는데 하느님은 누워서 씨를 받는 유일한 사람을 상징해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뉘조 할머니를 달림에 장가감으로써 사람이 바란 씨가 생겨난 진실이 명문에 쓰여진 문자를 해석됨으로써 조차가 가진 역사를 알 수가 있다. 상제인 신농시인 사종손이 사는 이게 이을사자입니다. 이을사자 이어서 종손이 되신 종손이신 고양시가 역사에 등장함으로써 조손이 조. 근데 이 조자가는 원래 사람이 이 우변에는 사람 인변의 밑에 배 주자입니다. 원래 우자는 우변에 월이 빠지고 사람 밑에 배주가 있는 자임. 근데 이것은 자판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라는 최초의 글자가 역사에 등장하고 처음부터 조선이라는 말은 생기지 않았으며 고양시와 다음 세대인 일개시, 성시 형제 가운데 세 번째인 어씨가 중부 일개시가 등장하여 어씨가 양종이 사당의 제사 지내는 우두머리가 됨으로써 고운이 선이란 이름으로 글자를 역사에 등장시키는 문자학이 객관적인 발전 과정이 생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조선이란 말이 제조국 부자 시대에 생겨난 종묘 제도의 반영임을 알 수가 있다. 세종 고양시는 20세에 임금 자리에 즉위했으며 수경주의 약수에서는 전욱은 약수의 들에서 태어났으며 성스러운 덕이 있었다. 20세에 제위에 등극하여 소위 근간이의 정치를 이어 수독으로 보배는 역사를 이끌었다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상원갑자 갑인년 정월 기사삭 입춘에 등극했으므로 신농시 원년인 상원갑자의 갑인 즉 BC 2467년이다. 언제 한번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농시는 언제 즉위했느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여기 있죠. 신농시 원년이 상원갑자 갑인 BC 2467년 이때가 이제 고조선이 첫 해죠. 그렇죠? 고양시가 즉위하기 전 소시가 신령한 황제를 대신해서 지금 국부에서 말하는 아사다 국부에 있었으며 산해경 대왕 동경 천머리에 동해의 바깥에 큰 구덩이가 있으니 소국이다. 소국의 어린아이인 전욱이 이곳에서 검거를 벌였다. 락하의 근문신고에서 고양시가 제소시 사회라고 해석한 같이 산해경 이 기록과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신농시의 아들인 대화주씨는 황제의 아들이 되어 자, 우리가 고대사, 이 고대 문적 전적을 볼 때 그 아들 자체는 사이를 말하고요. 아들은 남성은 남자였습니다. 아들이 되어 서쪽으로 장가가서 고양시를 서쪽에서 낳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온 장가온 소시 사이가 되어 국부로 황기에 봉조한 이른바 목이 될 것이다. 이것은 소목제죠. 전에 한번 소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소목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번에 이번에 댓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이 방송에 나가지 않았으므로, 근데 어떤 분이 또 댓글 쓰셨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분인데, 거기에 대한 댓글에 대한 답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저번 방송에 어떤 분이,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지나치면 다시 안 보는데 우연히 그냥 보다가 보니까 어떤 댓글을 쓰신 분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한 답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눈앞의 상황이나 정해진 미래를 위해서. 자, 정해진 미래인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10년이나 20년 뒤이 아니라 1년 뒤에 닥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랬으면 방송하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나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걸,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후회를 했죠. 근데 그때는 나올 상황도 아니었고 나올 또 여건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다 보니까 때가 됐는지 어떻게 이제 성상원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조선 역사를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앞의 상황, 바로 펼쳐지는 눈앞의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대선을 보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신 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평안해졌다가도 물론 미래 상황이 반드시 낙관적이지 않다는 걸 알지만 반드시 우리가 대나무 걸 때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 그다가 마디에 딱 걸렸을 때는 좀 더디 안 크잖아요. 그다가 그 마디를 진짜 확 커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디에 딱 걸렸을 때 이제 그런 당시 이 걸리면서 모든 나쁜 것을 다 제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인종청소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그건 세상 일이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면 많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저의 능력 바뀌니까요. 미국과 우리나라 전 세계가 빨갱이로 위협당하는 현 상황에 이 나이 되도록 형제간 싸움에도 못해봤던 온갖 쌍욕이 문재인과 민주당 빨갱이들한테 쏟아지네요.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고 단지 사람 틀을 쓴 인간일 뿐이죠. 사람은요. 제가 늘상 말했죠. 사람은 말이 어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살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활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남을 죽이려는 악의 세력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잡기죠. 어쩌다 세계가 이런 혼란에 빠졌는지 가정교부사 직접 가서 수업 듣고 싶지만 그래도 빠짐없이 들으려 노력합니다. 가라앉았던 마음이 분노, 화가 치밀어 올라 몇 자 적어봅니다. 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자, 이런 마음이면 스스로,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막힌 데가 없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시다는데 제 방송 제가 언제 한번 제 방송 시작할 때 물을 떠놓고 방송 끝날 때 물을 마시라고 해서 그 물을 계속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이 떨어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실 수 없는 여건상 이렇게 오실 수 없다면 그렇게도 하셔가지고 몸을 자꾸만 만드셔야 합니다. 자, 빨갱이가 전 세계적으로 날뛰는 것은 마지막으로 날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이며 선천 말대에 일어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자신이 거기에 휩쓸려 경고망동하다가는 같이 가는 수가 있으니 지금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정해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올해나 늦어도 내년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시켜 줄 것은 역시 이 GDM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몇십 년 지나서 벌어질 일들이 아니라 자, 요것은 이제 전에 먼저 쓴 거고 요거는 이제 요것을 부처해서 또 쓴 겁니다. 길도 몇 년 안에 펼쳐질 일들을 말한 것이며 우리나라 일은 단지 국내에서만 벌어진 일만을 봐서는 우리 앞날을 알 수가 없고 전 세계에 벌어진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역사는요 고조선이 망하고 세계로 나가가지고 세계 현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중심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의 개조. 그래서 이제 세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지금 우리는 태풍의 눈입니다. 이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인종초소가 되는 시발이 왜 여기서 시작되고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 인종청소하는 병이 먼저 이 나라로 진탕한 뒤에 그 병을 극복하는 방법을 먼저 알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며 고조선이 망하고 아리랑을 부르면서 서쪽으로 이동하였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괜한 일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은 몸의 기혈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서 몸이 기혈이 막혀 있어도 화가 나기도 하지만 너무나 화를 내다 보면 몸이 기혈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화를 자제하고 화가 나면 몸을 움직여 주세요. 그러니까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또 뭐 국민체조를 한다든지 뭐 무술을 하시면 무술 동작을 좀 하시든지 그러면 어떤 몸의 화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홀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태울주 수행을 하면 됩니다만 태울주 하는 중에 엄청 죽을 수도 있는 고난과 고통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가 태울주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수행도 그렇지만 태울주 수행하는 데는 수행을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선생은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그러면서 태울주를 입에 놓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새를 불리고 종교 장사하려고 하는 데서 절대 태울주 기운이 온전하게 돌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기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아마도 직접적으로 저를 만나서 통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여건이 안 되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혹은 톡을 통해서 같은 기운을 교감할 수 있기도 하며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제가 하는 방송을 틀어놓을 때 물 한 잔 떠놓고 15분이 지난 후에 그 물을 마셔도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왜 혼자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냐. 자, 코로나가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바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자기가 수련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몸이 안 되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선생님 강의를 들으러 가기 위해서 하루에 버스를 4번 타고 기차를 2번 타야 하고 이분 대전에서 오신 분이에요. 구룡사 이야기 하시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계속 참석하는 것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관념이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읽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관념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려야 제 강의가 눈으로 귀로 들어옵니다. 이제까지 갖고 있던 종교적 사상 관념을 쏠리지 않아야 새로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는 사상이나 종교나 관념 자체가 보니까 여러 한천에 쓰였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가을이 됩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다 쓰잘 데가 없죠. 이제 옷을 이제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새 술은 새 부대 받으라. 담아라. 이런 말도 그 말이 그냥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해 가지고 이 때를 당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때를 알게 되면 그 말이 모든 종교상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인간이 몸이 열리면 몸 안에 있는 병이 다 없어지고 어떤 바이러스도 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중국 폐렴인 신종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한 병독이 난리를 치게 되고 그렇게 될 때는 마스크가 방독면 할아버지를 써도 효용도가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병에 걸려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병독이 몸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몸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여기 오는 중에 그 정성에, 들어오실 때는 너무 멀리서 오시니까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당연히 힘들어 하시죠. 근데 여기 오시면 몸이 굉장히 좋아져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피시더라고요. 그 기운으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그 마음쯤 여기 GDN에는 어떤 좋은 기운이 상당히 많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기운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하는 이유는 계속 방송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오는 세상에 같이 손잡고 넘어갈 수 있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 노래를 한번 또 힘차게 부르면서 그렇게 되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이 방송을 계속 할 겁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일주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